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 국정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오늘 약 27시간의 진통 끝에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귀화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추진하라고 미전역 연방검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이달부터 과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급자에 대한 환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요원 4명이 미국 IT 기업의 위장 취업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디트로이트시의 한 도심거리에서 헬기 한 대가 수천 달러의 현금을 뿌려 일대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오늘 약 27시간의 진통 끝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12시경 상원은 찬성 반대 50대 50 동수인 상황에서 JD 벤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커 권한 행사로 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전날 9시경 보트어 드라마에 돌입했음을 감안하면 장장 약 27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트어 드라마는 본격적인 법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붙이는 절차를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까지 법안의 최종 통과를 주문한 바 있는데 상원이 오늘 통과시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시점을 달성하기 위한 열쇠는 하원이 쥐게 됐습니다. 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지만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된 만큼 상원의 수정안을 두고 하원에서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940쪽 분량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세금 감면과 불법 이민자 단속, 국방력 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감세 조치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팁에 대한 면세,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비용 세액 공제 등도 포함됐습니다. 주지방 세액 공제 한도는 5년간 4만 달러 한도로 4배 늘렸습니다. 또 국경 국가안보 정책에 350억 달러를 배정해 이 가운데 46억 달러는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45억 달러는 이민자 구금 시설에 쓰기로 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 건조 무기 체계 개선 등의 자금이 집중 투입되며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250달러가 지출됩니다. 또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증액해 이미 발생한 부채 상환을 위해 추가 차입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신규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공화당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대상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조치 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미국 내 2,500만 명에 달하는 귀화 시민권자들 중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박탈할 것으로 강력 경고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전역의 연방검사들에게 지난달 지시 메모를 통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권자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우선순위로 삼아 강력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국가안보와 테러,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민사국은 테러 등 중범죄뿐 아니라 연방검사가 사건 수사 중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면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영국 출신의 이민자가 귀화 전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시민권 부정 획득을 형사사건으로 다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권 박탈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귀화 미국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정부가 피고의 잘못을 입증해야 할 기준도 더 낮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귀화 시민권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지위도 쟁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모의 시민권 박탈로 자녀까지 연쇄적으로 박탈당하거나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강력한 불법 이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SSA가 이번 달부터 과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급자에 대한 환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100% 환급을 추진했지만 반발에 따른 절충안으로 50% 상한선이 도입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약 200만 명의 소셜연금 수령자에게 많게는 수령액의 50%가 삭감 지급될 예정입니다. SSA 측은 연방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환수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연금 또는 생활보조금 수급자 중 소득, 결혼, 장애 상태 변경 등 자격 조건 변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행정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사례는 수급자 보호 차원에서 월 지급액의 10%까지만 환수했던 것이 50%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수급자 6,900만 명 가운데 약 200만 명의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이를 10%로 제한한 바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100%를 추진했고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50% 상한선이 도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급자들에게 수급 조건 변경 시 SSA에 즉시 신고하고 수급액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과5 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면제 신청 또는 분할 상환 협의를 통해 차감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관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재정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3년이 되면 사회보장연금 수급액은 자동적으로 23% 삭감되며 메디케어의 병원 서비스 혜택도 11%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신탁기금의 재정 구조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수천만 명의 수급자들이 큰 폭의 사회보장급여 삭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북한 요원들이 미국 IT 기업에 위장 취업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며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연방검찰은 김광진, 강태복, 정봉주, 장남일 등 북한 국적자 4명을 국제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용하거나 위조한 신원 정보를 이용해 미국 내 IT 기업의 원격 근무자로 위장 취업한 뒤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해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자금 세탁,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블록체인 기업에서만 약 9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으며 사기 행각은 최소 2020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기업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IT 전문가 브라이언 조를 채용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인 정봉주가 가짜 신원을 사용해 근무했으며 이후 장남일 등 또 다른 북한인도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김광진은 지난 2022년 3월 피해 기업이 이더리움과 폴리곤 블록체인에 보유한 스마트 계약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수정해
자금 인출 규정을 조작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 4명 모두 현재 미국이 아닌 해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당국은 미국 전역에 16개 주에 걸쳐 북한의 원격 사기에 이용된 랩탑 팜 29곳을 적발해 압수했으며 자금 세탁에 사용된 금융계좌 29개와 허위 웹사이트 21곳도 함께 패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6명과 대만인 2명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한 도심 거리에서 이처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기 한 대가 수천 달러의 현금을 뿌려 일대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1시쯤 디트로이트 동부의 그레쇼트 애비뉴와 코너 스트리트 인근에 갑자기 헬기 한 대가 나타나더니 수천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차들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실제로 6개 차선의 차량이 몇 분간 마비됐고 운전자들 역시 차에서 내려 돈을 열심히 줍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인근 차량 정비소 직원인 리사 나이프는 모두가 현금을 조금씩은 받았다며 정말 믿기지 않는 비현실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haos about it, you know what I'm saying? People was just like grabbing it like me. I've been down and got me like $5, but I'm gonna put him on my wall at my business and put his name on it. 현장에는 디트로이트 경찰까지 출동해 일시적으로 혼란과 정체를 빚은 도로를 통제하며 정상화에 나섰고 다행히 다툼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번 헬리콥터 현금 살포 이벤트는 인근 세차장 업주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최근 세상을 떠난 세차장 업주는 자신의 장례식 날 시민들에게 현금을 뿌리는 기쁨을 선사하길 바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Detroit, I might not know who my father was, but he was a great father. Among his community, he was a legend. He blessed everyone, and that was his last blessings to everyone. That's all it was. 하늘에서 쏟아진 돈과 함께 영화 같은 추억, 누군가의 마지막 선물이 도시의 더운 여름날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 주말 지방세 공제 한도를 5년간 연 4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타협안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연방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대규모 감세 법안은 하원안에 포함된 지방세 공제 한도를 10,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 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주의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은 하원안에 포함된 공제 한도 상향이 빠질 경우 감세 법안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아동이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 숨지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 아동 9명이 자동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명은 지난달 동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가운데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차 안에 남겨졌다 사망한 아동은 미 전역에서 39명이었습니다. 아동보호단체들은 아동의 경우 어른과 달리 차 안에서 순식간에 열사병으로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실외 온도가 높지 않아도 차 안에서는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20일 이후 시행된 조치로 지난달 27일까지의 관세 수입은 1,06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815억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로 발생한 수입입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년도 기준 올해 5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 평론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 해 3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최대 6천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2세에서 27세 사이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은 5.8%로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실업률 4.2%보다 높은 것이며 30년 내 최대 폭의 격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보수적인 채용 전략, 그리고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AI가 신입 채용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28세 이상 컴퓨터와 수학 계열 전공자의 고용은 0.8% 증가한 반면 22세에서 27세 대졸자의 고용은 8%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이나 추가 인턴십으로 진로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